나이가 들어가고 자식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려 출가를 한다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생깁니다. 자식들과 함께 살 때는 그래도 자식들이 챙겨주기도 하고 아픈 데 없냐며 관심도 가져주지만 이제는 나를 그렇게 살뜰하게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자식들도 일이며 본인 가정이며 바쁘기에 챙긴다고 하더라도 더욱 부모님의 건강은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렇듯 혼자 남겨지면 식사도 제때 챙겨 먹지 못하게 되고 갑작스레 우울감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중 단지 17%만이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는데 동의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일수록 건강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요즘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혼자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문화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 들고 자녀들이 다 독립하게 되면 혼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인데요. 그래서 어차피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노인분들에겐 더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감정일 텐데요. 노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외로움의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평생 헌신해온 일자리에서 은퇴한 사람들은 그 순간 상당히 많은 인간관계로부터 단절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은퇴한 사람들과 당분간은 어울려 지낼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또한 아직 연로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조만간 부모님을 잃는 슬픔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70세를 넘기면서는 친구의 부고장을 받아들고 장례식장을 찾는 횟수도 늘게 됩니다.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는 친구들을 보면서 외로움은 더 짙어지는데요. 이때 자신 또한 그들처럼 죽을 수도 있다는 죽음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노후에 혼자 남게 되면 이러한 외로움을 토로한다고 하는데요. 혼자 사니 너무 외롭다. 그나마 옆집에 혼자 사는 노인이 덜 외롭게 박수라도 치면 살아있구나 생각하며 버텨낸다. 사람이 그립지. 그래도 어쩌겠어. 젊었을 때는 먹고 살기 힘들었어도 그래도 좁은 방에 모여 왁자지껄 떠들고 웃음소리도 났었는데 노인이 되어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참 많이 보는데요. 노인 우울증을 겪는 노인 5명 중 1명은 외로움이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들이 모두 출가하고 혼자 남겨지더라도 외로움을 극복하고 혼자서도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노년이 더 행복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줄여야 할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의존하는 마음을 줄이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중 특히나 자식에게 의존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자식에게 너는 나의 희망이다. 나는 너밖에 없다. 너 때문에 내가 산다고 말한다면 자식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좋아할 수 있겠지만 청소년기를 지나고 다 자라면 속으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는 직접적인 말로 티를 안 내더라도 자식에게 마음으로 기대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단언컨대 이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지만 이 모든 마음은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자식들은 어릴 때부터 매우 부담스럽고 키워준 대가에 대한 부채의식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인이 되어 부모를 돌봐줘야 하고 행복하게 해줘야 하는 책임을 떠안은 것이지요. 이 답답한 상황을 나중에 아이들이 보상해주지 않겠나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힘든 속에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 행복하다 고맙다는 마음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순간이지만 나도 좋고 자식들도 좋을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낳았고 엄마 소리 아빠 소리 듣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너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 바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나는 당장 행복해서 좋고 아이들은 나중에 부모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할
의무나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더욱 좋은 것입니다. 아이들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아이들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나도 내 인생을 잘 살아가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식이나 부모나 모두 타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나의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자식 인생 볼모로 잡지 마세요. 저렇게 알게 모르게 의지하며 키운다면 겉으로는 엄마 걱정하고 챙겨도 그게 다 마음에 빚으로 남게 되고 또한 자식에게 내 인생 볼모로 잡혀 살게 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라는 게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 사랑으로 잘 키웠으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자식은 크는 동안 부모에게 충분히 기쁨을 주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서 자기 할 일 잘 하고 살면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어서입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이만큼은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 것은 나를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낳아서 키웠는데 무언가 바란다면 나도 실망이 크고 자녀도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 왜 낳았나요? 분명 나중에 크면 나에게 이만큼은 해주겠지 하며 낳고 키우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자식은 낳아서 사랑하려고 낳은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모도 자식도 행복하게 사는 길은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무 자르듯 단칼에 탁 자르지도 못해서 질질 끌려다니게 되면 자식은 자기 인생 제대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하지도 못합니다. 이렇듯 배우자든 자식이든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습관은 모두를 불행으로 빠뜨리게 될 수 있으니 꼭 끊으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헛헛하고 심심한데 어떻게 하냐고 하실 텐데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자기만의 즐길 거리들을 찾아야 합니다.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채소나 식물 키우기입니다. 나이 들면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움직이기 귀찮아집니다. 그럴수록 자주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채소를 키우려면 제때 물도 주어야 하고 신경 써줘야 할 일들이 많아져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때가 되면 수확도 하고 유기농으로 키운 채소는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키우기 쉬운 방울토마토나 상추 같은 것들을 기른다면 재미와 보람과 건강까지 모두 챙기실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에 살지 않더라도 요즘은 식물 재배기도 있고 베란다를 이용해도 조그맣게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기를 배워보세요. 이것은 이미 노년에 치매를 예방하고 우울증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무언가를 새로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처음부터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도 악기를 배워 취미로 즐기시거나 가까운 곳에서 봉사까지 하신다면 더욱 삶의 활력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악기 연주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평소에 좋아했지만 일 때문에 미뤄두었던 옛날 음악들을 감상하시거나 평소에는 잘 듣지 않던 클래식 음악들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단지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을 개선할 수 있으며 심신안정에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독서입니다. 요즘에 평일이나 주말에도 도서관을 방문해보면 나이 지긋하신 노부부께서 함께 손을 잡고 도서관에 오셔서 각자 좋아하는 책들을 선택하셔서 읽는다든지 관심 있는 신문 기사를 찾아보신다든지 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도서관에 가신다면 몸을 움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짜로 독서라는 취미도 만들 수 있으니 너무 좋은 일입니다. 책은 우리에게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만의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하신다면 할 것이 너무 많고 바쁘니 타인에게 집착하거나 의존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인연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 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헤프게 인연을 맺으면 그들의 삶이 침해당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헤퍼서는 안 된다. 옷깃을 한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다.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지만 인간적인 필요에서 접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에 불과하고, 그들만이라도 진실한 인연을 맺어 놓으면 좋은 삶을 마련하는데 부족함은 없다. 진실은 진실된 사람에게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좋은 일로 결실을 맺는다. 아무에게나 진실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내가 준 화투패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인연을 맺음으로써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해도 많이 당하는데, 대부분의 피해는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다. 내가 외롭다는 이유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가까이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에게 상처만 되는 사람은 아무리 외롭더라도 칼같이 끊어내야 합니다. 술 마시며 맺은 친구는 술 끊으면 없어지고, 돈으로 만든 친구는 내가 돈 없어지면 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 할 땐 웃고 떠들며 놀다가도 어느 순간 나를 배신하는 인연들도 있습니다.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모두 인연을 맺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 들면 더욱 꼭 필요한 인연 외에는 정리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매일 만나지 않더라도 가끔 전화 한 통해서 안부를 물어주고, 가끔 시간 내서 식사 한번 하면서도 서슴없이 마음이 통하는 인연이라면 그런 인연이 단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나이 들수록 정말 내 사람을 알아보는 현명함을 지녀야 합니다. 나를 이용만 하려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식사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지나치면 질병을 불러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에는 먹을거리가 넘쳐나기에 영양과잉으로 인한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 각종 성인병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나 중년 이후 노년기에 접어들면 여러 가지 호르몬이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고 과식을 반복하면 몸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데요. 장수 비결 세 가지가 낙천적인 성격과 활발한 활동량, 그리고 소식이라고 합니다. 나이 들면 적게 먹어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진 건강 정보인데요. 나이 들수록 식사량은 줄이고 모자란 듯 먹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몸이 소화하는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보다 소화액이 적어짐으로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속이 불편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소식은 몸을 가볍게 만들어주어 활동량을 증가시키기에 더욱 좋습니다. 칼로리 섭취를 줄이면 혈압이나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혈당이 잘 조절된다는 연구 결과는 많습니다. 소식을 생활화하면 밤에 숙면을 취하는데도 도움을 주며 소화하기 위해 많은 양의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게 되어 피로 회복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소식만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소식을 하더라도 다양한 영양소를 꼼꼼하게 잘 챙겨 먹는 현명한 소식을 실천해야 합니다. 소식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최소 30번 이상 씹고 삼키는 습관을 지켜야 하고, 식사를 할 때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내려놓음으로써 씹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소화가 잘 되도록 돕고 전체 식사 시간을 늦춰 우리 뇌가 포만감을 느낄 시간을 충분히 주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나이 들면 고지방식이나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육류나 튀김 등을 줄이고 짜고 달게 먹던 습관도 서서히 줄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질 좋은 단백질과 다양한 야채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신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여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압박감에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행복한 여생을 좀 먹는 나쁜 습관을 버리면 몸과 마음이 더욱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한번 큰 마음 먹고 과감하게 바꾸어 볼 만하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남은 하루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남은 날들이 얼마일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고쳐야지, 나중에 해봐야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실행에 옮기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